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코로나 전국이지만 또 설 연휴여서 가족끼리 소규모로 모인 분들, 가족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치 얘기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답답하다, 뽑을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좀 소규모로 주제를 나눠보면은 단일화 얘기도 분명 하실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할 수 있냐, 할 마음이 있냐 이런 얘기들 나누고 계신 거죠. 오늘 그리고 어제 좀 진전된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출발할게요. 이준석 대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제였죠. 라디오에 나와서 안철수가 선거 보전 자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반드시 드롭할 거다.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기사부터 보실게요. 네, 어제 있었던 라디오 발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M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역대 단일화라는 게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의 당이 계약을 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0억 원까지 간다. 그걸 지금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계약하지 않은 당은 완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많은 호사가가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득표율이 2%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선거 보전 자금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480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인이 15% 이상의 득표를 받아서 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는 게 옵션인데 그게 없는 순간 굉장한 부담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난 선거처럼 400억 원대 총 지출을 안 후보가 감행하는 건 상당한 모험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과 가지고 단일화가 그렇게 좋으면 그쪽에서 하라 이렇게 비꼬았고요.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MB 아바타 같은 것을 사과하라고 할 수도 있다. 별게 다 있을 테니 겪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2017년도 당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선거 보전 자금을 내던 분은 유승민 후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신분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얘기들을 잘 알고 또 그 15%가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철수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드롭을 해야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안철수 후보 비아냥, 조롱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더 수위가 좀 심해진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한창 안철수 바람이 불어서 15%까지 나가기도 했었고 또 20%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안철수 바람이 크게 불었었는데 이제는 지지율이 좀 상당히 한풀 꺾인 모습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이런 발언하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뿔이 난 건데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 심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보실게요. 먼저 최명길 전 의원의 페이스북인데요. 이준석의 인터뷰, 자기 당 후보를 못 잡아먹어 난리인 MBC 인터뷰를 하면서 국당은 60억 원짜리 온라인 광고 계약을 못할 거고 하면 돈 날릴 거라는 식의 조롱을 했다. 아까 그 설명해드린 그건데요. 안철수가 단일화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연일 혼자서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술적 포석으로 포장된 그의 안철수 때리기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도를 한참 넘는 그의 집착이 걱정을 할 정도다. 스타 탄생의 꿈에 구름 위를 날던 31살 청년 정치인에게 22,000표 차 낙선에 참교육을 시켰으니 죽어도 잊을 수 없을 건 이해를 한다.
하지만 지금 그 청년은 국힘의 당대표, 그는 윤석열 당선을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두 번의 가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건가 생각해보지만 이건 방향과 힘을 잘 못 잡아 후보를 절벽으로 몰고 있다. 의도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남기는데요. 지난 6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그 당을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정치인이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게 국민이 관심 가질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는 그의 안철수 이지매가 윤석열 후보의 양해하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다. 그것이 윤 후보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다 보니까 그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아냥이 양쪽에서 오는 거다라는 시도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너 말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상당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 이태규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광고비를 거론하며 완주 가능성, 안 후보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였는데요. 국민의힘이 대선 광고비로 집행할 자금도 정당 보조금이나 대선 이후 국고에서 보전받을 선거 비용에서 나오는 것,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만드는 국힘 광고의 광고비가 결국엔 세금으로 지불된다는 의미다. 이준석 대표가 이 대선 광고비에 자기 돈 10원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민의 열쇠로 다른 당을 자극하는 금권 정치 행태를 보이는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들을 보면요. 싸가지라고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고, 철딱선이 없는 이 녀석, 철들면 망령 떤다. 뭐 이런 댓글들도 나왔었고, 또 민영삼 패널인가요? 민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자 필승론은 위험천만 도박 게임이다. 게다가 이재명 안철수 공동정부 단일화 성사되면 이번 대선 필패 아닐까요? 선사오공 사적 감정으로 대의를 망각하고 윤석열 후보 패배하는 게 본인 정치 입지에 더 낫다고 계산을 끝낸 것 같아서 분노가 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국당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실제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도 이 독자 완주파 그리고 단일화파가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은 단일화를 얘기하지 말자. 이게 바로 주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단일화는 없다. 이대로 간다는 주장이 대부분인데, 이 하지 말자는 주장은 이제 나중에 내각 구성이라던가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것들 어쨌든 단일화를 하게 되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나눠 먹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물밑에서 아무래도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내각이라던가 또 협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불협화음들,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단일화를 해왔을 때 스무스하게 진행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닌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또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국민들의 그 어떤 눈,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40일 앞두고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단일화가 상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신데요.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미경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후보를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거지 마음을 졸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또 김용남 전 상임공보특보도 단일화를 안 하고 완주했을 때 당선 확률이 60%, 단일화를 하면 65%, 5%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한다 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선대본의 한 관계자의 전언을 정언하기도 했는데요.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 단일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후보가 선수를 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실제로 저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회동에 나서거나 뭐 물밑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지율에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난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뭐 10% 정도 차이로 이기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단일화하면 또 정몽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일화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두 분이 어떤 진영에서 같은 편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선거를 40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이합 집산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무조건 상수해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미미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